네,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외 투자의 팁을 알려드리는 돈 버는 출근길 시간입니다.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M센터 한동혁 PB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출근길 또 출근해서 어떤 네. 출근길에 또 어떤 투자 팁을 알려드릴까요? 네, 이번 주에 좀 가장 화제가 됐던 재테크 시장에서 뉴스가 아마 아파트 관련된 분양 뉴스였던 예, 예. 것 같아요. 단 한 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무려 17,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. 사실 이거는 17,000명이 아니라 17,000명이 한 3배 가까운 46,000명이 모였다고 해요. 제가 왜 17,000명을 말씀드렸냐면 그 프로야구 고척돔의 예. 수용 인원이 17,000명이거든요. 17,000명. 거기에 한 2배 이상이 이거 사실 몰렸다라기보다는 거의 뭐 운집했다라고 로또네요. 네,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뭐 공덕 SK 리더스뷰 한 가구 취소 물량을 모집하는데 46,000명이 몰렸다. 뭐 이런 뉴스가 굉장히 좀 이번 주에 화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저도 최근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 뭐 특정 지역의 어떤 빌딩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네네. 좀 스타벅스 같은 어떤 프랜차이즈를 내면은 좀 굉장히 좀 시세 차익이나 좀 입지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인들하고 좀 해본 적도 있고. 스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. 스타벅스 역세권처럼. 네네. 네. 뭐 일부 유명 개그인의 뭐 배우자분께서 이러한 걸로 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돈 많이 벌었다. 벌었다. 뭐 이런 뉴스도 많이 화제가 됐었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내가 충분한 재화만 있으면, 충분한 자본이 있고 돈만 있으면 나도 돈 벌 수 있어. 그렇죠. 내가 뭐 친구들하고 종종 얘기하잖아요. 와, 이 자리는 진짜 좋다. 그렇죠. 이 자리 살 수 있으면 뭐 뭘 하든 되겠다.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.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이제 충분한 재화나 또는 시간, 또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제약들이 존재를 그렇죠. 하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테크라는 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재테크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재화 재자에다가 테크놀로지 테크다 보니까 내가 좀 그 자본이나 어떤 시간이나 물리적인 노력이 좀 적더라도 어떤 내가 테크를 갖고 있다면, 기술적인 걸 잘 알고 있다면 이제 재화를 잘 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다룰 때 이 부동산에다가 어떠한 테크를 붙이면은 굉장히 부동산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리츠라는 예. 거죠. 계속해서 강조드리다시피 리츠는 뭐 소액 자본이든 뭐 거액 자산가 분들이든 누구든지 이 우량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5월에 증시 격언이 뭐 set in May and go awa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go away 할 때 이 리츠를 보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리츠는 부동산을 우리가 접근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요. 그러한 이유는 이 리츠가 다루고 있는 자산들이 다 대부분 각 국가의 핵심 수도의 핵심 지역들만 다루고 있어요.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다 부동산이 비싸죠. 하지만 소액으로 우리는 상장 리츠를 통해서 이러한 부동산들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본과 어떤 물리적인 제약, 그리고 시간에서 조금 자유롭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.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강남의 삼성전자 빌딩 그거는 네. 절대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건물인데 네네. 거기에 내가 돈만 있으면 저 건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네. 거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현금 흐름을 받아먹는 네. 뭐 그런 구조인 거죠. 네. 차익실도 얻고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이제 증시의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츠의 네. 매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일단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리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. 한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 종목 중에 8963 인빈시블 인베스먼트 그 이름 때문에 기억하시죠?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제 동경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. 이 종목 8963이 갖고 있는 부동산, 이 리츠가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호텔들을 갖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호텔들 리스트 중에 뭐 고탄다 스테이션, 고탄다 역에 일본 고탄다 역에 있는 어떤 호텔들, 아카사카는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. 오모리, 하마마츠초 다 도쿄의 핵심 지역들의 이제 호텔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의 애퀴지션 데이트를 보면은 보통 2016년, 18년, 17년, 15년 굉장히 좀 최근이에요. 그러네요. 이 리츠의 경영 판단도 이제 동경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 수요를 잡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이제 녹아 있는 거죠. 한번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이 호텔을 가보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몰려드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응할 수 있는 또 리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지난 그 배당
기준으로 해서 한 배당 수익률이 한 7% 가까이, 6에서 7% 정도 7%요? 예, 오.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주가도 최근에 일본 뭐 글로벌 증시 조정 뭐 출렁임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빠지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리츠의 장점은 공모 리츠 같은 경우에는 속속들이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. 공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진 리츠 자산들이 얼마만큼 잘 운용되고 있느냐, 실질적으로 뭐 공실률이 얼마나 되느냐. 지금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90% 가까운 어떤 그 오큐파이 레이트를 갖고 있네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얼마나 나와요,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투명한 부동산 운영 방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배당 수익도 높고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. 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. 이런 좀 매력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할 것 같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네, 이 리츠 특히나 이제 일본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크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올림픽 좀 증후군이 있지 않을까. 증후군. 항상 그 올림픽 그런 증후군들이 항상 있었어요. 예.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. 근데 이제 그 올림픽 증후군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게 굉장히 저 일본의 국가적인 이벤트, 국제 이벤트가 많습니다. 네. 당장 뭐 다음 달에 G20 정상회담 있죠. 예. 그리고 내년에 뭐 올림픽. 그다음에 또 럭비 올림픽이 또 럭비 월드컵이 또 19년도에 예정이 예. 돼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에서는 럭비나 풋볼이 좀 비인기 그렇죠. 종목이지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큰 이벤트예요. 네, 관중들이 굉장히 좀 주목하는 스포츠 영연방 이벤트. 쪽, 영국, 뭐 호주, 뭐 뉴질랜드 네. 이쪽에서는 굉장히 남아공 이쪽에서 많이들 정말 많이 하는. 네, 그게 월드컵. 또 이제 네. 도쿄에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리스크에서 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. 또 일본 부동산 같은 게 좀 거품이 많지 않을까 예.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, 일본 부동산의 대부분 LTV가 50% 이하입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와 그동안 어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사실 그 군살들이 쏙 빠졌어요. 예. 많이 이제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리츠를 좀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이벤트들이 있잖아요. 월드컵이나 네. G20이나 아니면 뭐 도쿄올림픽이나 그 시기가 지나면 혹시나 공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거나 이런 걱정도 조금 들거든요. 그 부분도 네. 어떻게 뭐 해소가 될까요?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이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. 거의 공실률이 없다라고 어, 볼 정도거든요. 거의 2% 3% 공실률이.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사무실 이사하는 공실 말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피크 아니냐.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. 대로 뭐 좋은 지적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그다음 턴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오피스들이 꽉 찼기 때문에 예. 중소형 오피스라든지 이 도쿄로 몰려드는 어떤 인구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임대주택을 하는 리츠라든지 예. 또 일본에서 이제 온라인 커머스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런 거에 대비한 어떤 물류창고 리츠라든지 이게 좀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리츠들을 고르는 시각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리츠 그럼 살펴볼 때 리츠 이 자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, 경영진의 능력, 이 회사의 능력도 네. 조금 좋게 눈여겨봐야겠네요. 네, 이 리츠를 고를 때는 특히 좀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 히스토리가 있는 리츠를 좀 보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때 뭐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리츠 같은 경우에도 뭐 반토막 이상 난 경험들을 하고 이제 구조조정을 거쳐서 올라온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조금 성숙돼 있고 뭐 구조 면에서 조금은 위기를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투자 매력도가 높은 리츠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돈 버는 출근길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M센터 한동엽 PB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